자, 봅시다.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푸리에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하고의 차이가 하나는 합성이고 요건 합성이잖아요. 합성은 2의 j 오메가 t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분석은 내적이니까 그것에 그 컨주게이트를 쓰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타임 시프팅이라는 것이 결국은 x의 t-t0만큼 t0만큼 이게 딜레이 된 거라고요. t0만큼 딜레이 된 것을 푸리에 트랜스폼해야 되니까 요거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요게 덧붙여진다 그거예요. 요게 키 포인트죠. 예?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0. 왜 그렇다고요? 결국 2의 j 오메가 t의 컨주게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걸 이제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다룰 게 타임 시프트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다루는 건 이겁니다. x of t라는 신호가 있을 때 딜레이 안 된 거죠. 원래 신호예요. 이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x of 오메가라고 쓰고 x of t의 2의 j 오메가 t에 여기 컨주게이트를 취해서 그리고 모든 시간에 대해서 내적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제 x의 t-t0만큼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녁에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딜레이해서 방영해 준다 그러면 t0만큼 딜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한 결과입니다만은 에너지가 변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다만 뭐가 나타나느냐 그랬을 때 각각의 신호마다 주파수마다 딜레이 된 것의 표식이 나타나요. 그 표식이 뭐냐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요 앞에 있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마다 t0의 자국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것을 구하는 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y 오브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y 오브 t라는 것이 x 오브 t 마이너스 t0만큼 딜레이 된 신호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할 때는 여기에 y 오브 t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t를 내적하는 것이니만큼 자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y 오브 t를 뭐라고 그랬냐면 x의 t-t0라고 했단 말이에요. t0만큼 딜레이 된 거예요. 그럼 요걸 가져올 때 미리 한번 해봅시다. 미리 해보는 것은 요것만 있는데 요걸 감당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한테. 그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자, 저쪽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 보지도 않네. 여기 좀 봐. 여기. 이게 보이나? 다 보이나? 어? 이게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눈긴도 안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하고 있어. 자 봅시다.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2의 마이너스 j 요걸 보세요. 요거. 여기 보면 t에 대해서 오메가 t 이런 요소가 필요하듯이 여기도 2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의 요거만큼이 필요한 거잖아요. t 마이너스 t0만큼이 그렇잖아요. 여기는 t니까 t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t-t0니까 t-t0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져온 거는 뭔가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를 해결해 줘야죠. 이퀄이라면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하고 이건 똑같아요. 이거하고 이건 똑같으니까 문제 없어요. 다만 요거하고 요거 같냐 하면 안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퀄이 되기 위해서는 요게 뭐가 더 들어갔을까 보면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의 마이너스 t0만큼 더 들어갔다고요. 그럼 그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잖아요. 얼마만큼 더 들어갔냐면 2의 j 오메가 t0만큼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걸 빼줘야 되죠. 그게 마이너스 j 오메가 t 제로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만큼이 돼야 요 이퀄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적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요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요거 보면서 뭐의 함수죠? 오메가 함수긴 하죠. 근데 지금은 뭐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t에서 적분하죠. t에 대해서는 그럼 뭐예요? 저거는 t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돼? 변수의 상수예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돼요. 상수죠. 네? 상수란 말이에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이제 계속 일로 갑니다. 저게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제로가 앞으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오더라면 뒤에 남은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t 마이너스 t 제로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의 t 마이너스 t 제로니까 그리고 뒤에 여기다도 이제 명확하게 써줍시다. 이렇게 써줘도 무방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엔 변수가 뭐냐 하면 t 마이너스 t 제로가 변수란 말이에요. t 마이너스 t 제로 변수 변환 해준 꼴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t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t 마이너스 t 제로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겠죠. 왜냐면 무한대라는 것에서 t 제로를 빼줘봐야 무한대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이 식이랑 똑같잖아요. 이 식이랑 똑같은 완전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럼 뭐만 더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이렇게 합시다. y 오브 오메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2의 요거요.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제로의 x 오메가 이게 x 오메가에 이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변수가 변환됐을 뿐이지. 저건 t로 했지만 이건 t 마이너스 t 제로로 했지만 같잖아요. 수식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x 오브 오메가니까 요런 형태로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그 뭐라고 정리한 거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라고 한다면 x 오브 t 마이너스 t 제로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는 요 앞에 2의 요거만큼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제로만큼의 결국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크기 얼마예요? 크기 얼마예요? 네? 무연아 일단 틀려도 네가 빨리 대답을 해야지. 크기 얼마? 1. 그렇죠. 크기 1이죠. 저 매그니튜드 1이잖아요. 요 앞에 1이 있는 거잖아요. 1. 크기 1이죠. 그러니까 크기는 안 바뀐다 그런 얘기. 크기는 안 바뀌고 각각의 주파수 성분마다 크기는 안 바뀌고 결국은 위상만 페이스만 딜레이된 자국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딜레이된 자국이 나타나서 그 뒤에는 x 오브 오메가로 되더라 이런 얘기. 이게 타임 딜레이, 타임 시프트에 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는 두 번째가 프리퀀시 시프트라는 것을 배울 텐데 프리퀀시 시프트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x 오브 t에다가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렇게 합시다. 오메가 제로 t 2의 j 오메가 제로 t를 이렇게 곱해주면 그럼 이제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에다가 크기는 1이고 역시 똑같이 1이죠. 거기다가 저걸 곱해줌으로 해서 일부러 교란을 시켜요. 교란을 시키면 이것이 뭐라고 나타내냐 하면 당연히 요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x 오브 오메가니까
x 오브 오메가에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요 t랑 요 t가 요걸로 나타내는 것인데 요마만큼의 교란을 시킨 것 때문에 x 오브 오메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분석식이랑 합성식의 차이가 2의 j 오메가 t를 컨주게이트 취한 것을 취하는 게 분석식이고, 합성식은 그 반대란 말입니다. 2의 j 오메가 t를 그대로 사용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요 나타나는 형태도 반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미리 감지를 하잔 말이에요. 낌새를 채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t0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t0로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그죠? 위상이 그렇게 나타났다면 여기는 플러스 j 오메가 t가 여기 뭘로 나타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거는 시간에 대한 시프트고, 주영아 눈 감지 말고, 이거는 시간에 대한 시프트니까 t에서 t0만큼 딜레이 시프트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프리퀀시 시프트가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는 그 교란시키는 요소가, 교란이란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곱해주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했을 때 플러스일 때 여기 마이너스가 나타난다라고 미리 낌새를 채고, 요걸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오메가 제로만큼 프리퀀시 시프트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주파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각각의 주파수를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팅 시키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지금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 축구 중계를 지금 하느냐 내일 아침에 하느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타임 시프트에 해당되는 거고, 그 주 경기를 중계하는 방송사가 어디예요? SBS라고 합시다. SBS가 판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KBS한테 팔았어요. 같이 지금 중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SBS가 촬영한 그 신호를, 주파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그 신호를 KBS가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똑같은 정보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그게 채널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채널이라는 개념은 주파수 대역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주파수 대역을 다르게 할 거 아니에요.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SBS하고 KBS의 주파수 대역이 100MHz만큼 차이 난다 그러면 100MHz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의 신호에 대해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하는 걸 내일 하는 거, 타임 시프트 그런 개념이고, 요거는 SBS의 판권을 KBS가 방영하는 거, 그런 의미로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마 통신도 배울까? 아직 안 배워? 다음 학기 배우나? 통신을 배우게 되면 거기서 통신에 이게 아주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프트라는 개념보다는 모듈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저거 할 겁니다.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은 거예요. 모듈레이션은 말 많이 들어봤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걸 두 자로 줄이면 뭐해? AM.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FM.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모듈레이션을 해서 채널마다 같은 정보를 방영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모른다? 그럼 뭐 그거 모르죠.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 정보를 어떤 영상 정보든지 음성 정보든지 음성 신호든지 영상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서 보면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을 하고 뭐 이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가늠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거하고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죠. 그러니까 제발 그 이번 기말고사에도 이런 거 물어볼 때 이게 왜 물어보겠어요? 기본 성적을 좀 주고 싶어서 이런 거 물어볼 때 이런 거 포기하지 말라고. 어쨌든 이 분석식과 합성식을 통해서 타임 시프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타나서 요 요소만큼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는 매그니튜드는 변함이 없고 페이스만 그 자국이 남아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시프트라는 개념은 자, 프리퀀시 시프팅 앤 모듈레이션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플러스 우리는 하나 했죠. 그럼 마이너스는 당연히 그 여기니까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나타나는 것이고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 오메가로 나타나서 익스포네셜일 때 그럼 이제 모듈레이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건 이제 따로 유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해본다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요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분석을 하는 식 속에서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이거잖아요. 그 결국은 여기에 J 오메가 제로가 있고 이건 J 오메가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로 묶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제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오메가라는 자리에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프리퀀시 시프팅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왜 타임 시프트 그러더니만 여기 또 동명사를 썼을까? 하여튼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써놓고 그러네. 하여튼 프리퀀시 시프팅 앤 모듈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이것도 명확히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거가 나는 제일 억울해요. 여러분들 코사인을 그 투 사이드드 스펙트럼으로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다 포기했어. 거의 다 포기했어. 그러지 말라고. 그것도 점수 주려고 여러분한테 물어본 건데 그런 거는 명확하게 이해하자고요. 코사인은 결국 뭐해? 2분의 1 투 사이드로 보면 2분의 1 여기도 익스포넨셜 여기도 익스포넨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두 개잖아요. 크기는 2분의 1씩 나눠 가졌으니까 하나를 2분의 1씩 나눴으니까 2분의 요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사인은요. 사인 모듈레이션. 이걸 코사인 모듈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이걸 사인 모듈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J분의 2J분의 1이니까 하여튼 2J분의 그냥 이거 놔둡시다. 이거 위로 올리지 말고. 그럼 2J분의 요거 마이너스 요거. 사인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인 모듈레이션이 일어난다를 동시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듈레이션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요거를 제발 좀 오늘 자기 전에 축구 보지 말고 요거 한 번씩 써보고 그러고 잠자리에 드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코사인 모듈레이션 봅시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x 오브 t라고 그런다면 결국 요거에다가 요거만큼 프리퀀시 시프팅 했다고 읽으라고. 프리퀀시 시프팅이에요. 프리퀀시 시프팅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2의 플러스 j 오메가 제로 t에다가 x 오브 t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 2분의 1의 요거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요거 자체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x 오브 오메가라고 한다면 x 오브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만큼 프리퀀시 시프팅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거에 의해서 프리퀀시 시프팅이 얼만큼 되냐 하면 x의 오메가 뭐라고 쓸 거예요? 여기도 또 머리 안 굴리고 그냥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라고 한다면 뭐라고 쓸 거예요? 에이. 그렇죠. 플러스로 가야죠. 프리퀀시 시프팅은 반대라니까. 그래서 플러스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코사인이기 때문에 요거 먼저 썼다 그렇게 우길 수도 있는데 내 눈은 못 속여 여러분들이. 에? 요거에다가 2분의 1 x의 오메가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네 번째가 사인 오메가 제로 t의 x 오브 t라면 2j분의 1에 2에 이걸 바꿔서 쓰면 좋았을 텐데 플러스 j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사인 한번 확인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익스포넨셜이니까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죠. 요거는요. 오일러 공식이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야 된다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 그죠? 요거는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j 오메가 제로 t라는 것은 이게 정해입니다. 이게 오일러가 정해한 거예요. 이렇게 쓰기로 하자예요. 여기서부터 코사인과 사인이라는 것이 정해되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이고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라는 건 별것 아니고요. 잘 보세요. 이거라는 건 결국 뭐냐면 2의 j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예요. 그럼 오메가 제로 t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를 갖다 대입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그렇게 정해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뭐라고 쓸 거예요? 코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j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나와야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예요? 사사분면이잖아. 그럼 사사분면에 있는 거는 얼싸안고니까 일사분면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 코사인에 대해서는 얼싸안고니까.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고 이거는요. 사사면에 있는 거는 얼싸안고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된다는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즉각 나와야 된다고. 즉각. 이거 0.1초 이상 더 걸린다 그러면 그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해서 딱 정해진 거다라는 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거 짓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자, 해서 이 경우에도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다 이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2j분의 1에 요거에 대해서는요 x 오브 오메가의 플러스 오메가 제로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둘 다 플러스니까 이거 먼저 쓰든지 저거 먼저 쓰든지 상관이 없지만 이거 같은 건 명확하게 지금 이해하면서 쓸 때 이게 안 틀린다고. 이게
그리고 마이너스 2j분의 1의 x 오브 오메가에 이번에는 플러스, 왜냐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이기 때문에 플러스 오메가 제로라고 써야 명확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이제부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첩이든지 아니다. 그건 좀 넘어 있고. 이건 미국 애들 정말 몰라. 잘 못해. 한국 사람이 아니든지, 한국 사람 치고 못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 한국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인데 간첩이든지 북에서 왔어요? 이거죠. 아니, 명확하게 이해하라고. 명확하게. 그래서 타임 시프팅과 프리퀀시 시프팅은 이렇게 동작한다와 더불어서 이제 잘 보세요. 뭘 잘 보냐면, 자, 이번에는 요거를 일로 놓을 수 있겠죠? x 오브 t라는 건 어떤 신호든지 상관없잖아요. 펄스일 수도 있고 싱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인일 수도 있고 코사인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이란 건 뭐예요? 1이란 건 어느 순간에든지 다 1이라는 거예요. 그럼 DC니까 임펄스 펑션은 뭐예요? 그거 자체 임펄스 펑션은. 아니 그거 자체 임펄스 펑션 그러니까 좀 말이 틀려버렸네. DC의 프리퀀시 푸리에 트랜스폼은 뭐예요? 임펄스잖아요. 그러니까 임펄스인데 이걸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여기 얘기한 게 뭐냐면 x 오브 t라고 하면 지금 5번째 생각하는 거는 x 오브 t가 1이라고 하면 그러면 x 오브 오메가는 얼마냐? 그러면 이게 2파이 델타 오메가예요. 2파이가 따라다니는 건 오메가를 쓰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네? 오메가가 쓰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건데 2파이 델타 오메가인데 그렇다면 이제 갑니다. 뭐라고 할 거냐 하면 여기다 조그맣게 쓸게요. 야, 저쪽 동네는 왜 여기 한 번이야? 에? 왜 다른 거 보고 있지? 여기 좀 봐, 여기. 내가 눈이 좋기 망정이지 눈이 나빴으면 뭐 하는지도 모를 텐데 지금 다 보이네. 다른 거 하고 있네. 자, 6번. 이번에 y 오브 t가 코사인 2파이 ft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오메가 제로 t 이럽시다. 오메가 제로 t 그러면 이게 뭐냐인데 여기 뭐가 곱해진 거예요? 1이 곱해진 거잖아. x 오브 t라는 것을 먼저 1로 상정을 하고 그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뭐다? 2파이 델타 오메가라는 것을 상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것의 그거는 요것에 준하는 것이니까 요거에 준하는 거니까 x 오브 오메가가 뭐라고 지금 돼 있어요? 이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 거예요? 여기다가 2분의 1에 2파이 곱하기 델타 오메가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왜요? 요거를 모듈레이션 했다며 오메가 제로만큼.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거를 읽어내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프리퀀시 시프팅이라는 개념 속에 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하더라를 알고 있으면서 1을 모듈레이션 하는 거네. 그럼 1이라는 것이 델타 2파이 델타 오메가까지 외우고 있으면서 장착하고 있으면서 머리에 장착은 꼭 해야 되죠.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장착하고 있으면서 2파이 델타 오메가인데 그렇다면 요거는 투 사이디드로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 되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 된 걸 양쪽으로 나눠 가졌네. 2분의 1씩 나눠 가졌네.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리고 2파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여기는 2파이 델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해? 이걸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없어져서 파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요 플러스
파이 델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라고 나와야 되죠. 누가 이렇게 푼다고요? 코리안. 네? 한국 사람은 이렇게 풀어요? 미국 애들은 이렇게 못 풀어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풀어요. 아, 근데도 한국 사람인데 난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못 푼다. 그러면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히 이해하자고요. 명확히. 자, 그럼 이제 똑같이 이번에는 7번으로 Z 오브 T가 사인이라고 해봅시다. 사인 오메가 제로 T.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서 요거 여러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에 Z 오브 오메가라는 건 대문자로 써서 Z 오브 오메가라는 것은 말하는 건 아까 걸 기억하자면 이거잖아요. 2J분의 1에 여기 뭐가 있다고요? 뭘 모듈레이션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1 똑같이 1 모듈레이션 하는 거예요. 1의 푸리에 트랜스폼 뭐라고요? 2파이 델타 오메가. 그럼 2파이 델타 오메가가 있는데 2파이 델타 오메가가 있는데 요것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J분의 1에 2파이 델타 오메가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요거라고 썼을 때는 앞에가 플러스 익스포넨셜이었고 뒤에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이어야만 되는 거니까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어디만큼 간 거야 이게?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 된 거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라고요. 이거는요 왼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시프트, 이게 딜레이고 이게 어드밴스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가 델타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오메가가 제로일 때 요렇게 있어야 2파이만한 크기를 갖고 요렇게 있다고. 요렇게 있는데 요거를 모듈레이션 하면서는 2파이만큼 됐던 거를 요만큼으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파이하고 크기 둘로 나눠 가져요. 왜냐면 스펙트럼의 크기가 원래 2파이였다며. 2파이 델타 오메가라며. 그러면 요만큼의 이제 임펄스가 있는 거잖아요. 주파수 성분이. 그런데 그걸 모듈레이션 했으니까 한 놈은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크기는 반으로 줄었어요. 2파이가 파이로 줄었어요. 그럼 여기가 뭐냐고요? 여기가 오메가 제로면 여기는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고 여기는요 오메가 제로란 얘기죠. 그렇게 모듈레이션 됐다니까. 둘로 나눠 가졌다니까. 그게 모듈레이션의 정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까는 SBS라고 그랬는데 계산하기 좀 그러니까 KBS가 판권을 갖고 있어요. 에? 그럼 이제 100억의 판권을 샀어. 그럼 이거를 이제 뭐 남겨가면서 판권을 JTBC한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JTBC는 싫어. 그래서 MBC한테 하나. 그럼 어때? 주파수를 키워야죠. SBS한테 하나. 그럼 주파수를 줄여야죠. 그 하나는 이쪽으로 시프트 해야 되고 하나는 저쪽으로 시프트 해야 되잖아요. 그 간격이 똑같다고 그러면 요거잖아요. 원래 KBS가 다 가지고 있던 신호를 양쪽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놈은 어드밴스 시키고 한 놈은 딜레이 시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듈레이션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코리안이라면 병민아 왔냐? 코리안이라고 그런다면 이런 맛을 느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나는 너 아메리칸이야? 나는 코리안이야. 이것도 이해 못해? 그러고 좀 가르쳐 주면서 코리안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거네 1이라는 DC 성분을 푸리에 트랜스폼한 주파수 성분을 모듈레이션 하는 거니까 두 스펙트럼으로 나눠서 이쪽에 어드밴스에 이게 이쪽에 딜레이 양쪽으로 나눠 갖는 그런 형태가
결국은 코사인 모듈레이션이든지 사인 모듈레이션이 되는 거네 라고 지금 정리한 거예요. 요 식에 다 들어가네요. 요 식에. 요 식에 다 들어갔어요. 지금 요 순서를 볼 때는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 보면서 뭐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냐면 여기는 뭐라고 쓴 거냐면 오일러 공식의 익스포넨셜로 표현할 때 코사인을 2분의 2에 뭐라고 쓴 거예요? 오메가 제로니까 2에 우린 보통 이제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 놈은 2의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의 j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저거하고 다르게 썼단 말이에요. 반대로 썼다고 반대로. 저기는 저렇게 썼지만 지금 요렇게 썼다라는 얘기는 요걸 플러스로 하고 요걸 마이너스로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명확히 읽으라고요. 그거를 한 번이라도 틀리면 그 다음엔 그게 습관이 돼요. 그게 안 읽혀진다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서 플러스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먼저 쓰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됐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됐다라는 걸 명확히 읽어내야 이렇게 된다. 두 가지 이제 그 요점이 있죠. 여기 곱하기 1이 있다. 코사인 곱하기 1이 있다. 사인 곱하기 1이 있다라는 걸 읽어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거 자체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는 거는 우리 못해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감이 없어요. 그런데 1에 대해서는 감이 있잖아요. 2파이 델타 오메가라는 감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모듈레이션 되는 거라고 명확히 이해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이제 통신도 배울 테고 아마 2학기 4학년 1학기까지 통신을 배울 텐데 그럼 그게 밑바탕이 되니까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영수 박사가 이제 아마 통신을 가르칠 텐데 용어를 나하고 다르게 쓰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강의 들은 학생이 이제 그 강의 듣다가 막 따졌나 봐요.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그래서 쌈을 붙여서 나하고 김영수 박사하고. 아이 근데 쌈이 되냐? 그래서 싸우면 이기잖아요. 아니야. 김영수 박사가 내 제자인데 뭐 그 쌈이 돼. 그래서 한번 만나가지고 왜 그랬어? 그랬더니 용어가 달랐네요. 용어가 달랐네. 아유 그럼 어떻게 저기 스승한테 은사한테 그래 될 수가 없어. 지금 수영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똑똑가 좋잖아 김영수 박사가. 근데 한번 우리 수고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이제 연구실이 북적북적 해가지고 MT를 갔는데 아마 그때 그 민웅기 박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김영수 박사랑 뭐 그래도 한 1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서 이제 편 먹고 수고를 했어. 근데 물에서는 못 당하지 나한테. 그러니까 그게 뭐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 뭐 잘해? 종배 뭐 잘해? 뭐 자전거라도 잘 탄다지. 달리기? 자전거? 그냥 달리기. 그러니까 달리기의 귀재라고 그러면 달리기의 영역에서는 뭐 그러니까 그건 뭐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스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기 영역에서 잘하는 것이 그냥 몸에 뱄잖아요. 몸에 뱄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는 당연할 재간이 없다고요. 뭐 얘기하는 거 지금? 이게 몸에 배야 된다고 여러분들. 네? 타임 시프팅, 프리퀀시 시프팅이 그냥 내 거야 된다고. 그냥 수식을 외운다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면요. 자다가 깨어나도 떡이 생겨.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하면 아무도 여러분 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뭐 진법 변조라는 것은 어쨌든 변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이게 결국은 x 오브 t라는 신호가 이런 신호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x 오브 오메가 요거는 요렇게 나타낼 테니까 요거를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한테 나눠줘요? SBS의 반쪽, MBC의 반쪽 이렇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그 세밀한 거는 그 다음에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좀 재밌게. 타임 리버설은 뭐 그래 x 오브 마이너스 t를 한다고 그런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t 대신에 요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쓰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타임 리버설은 프리퀀시 리버설이다라는 개념도 나오고 앞에 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쓰임새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메트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주게이트를 취해보면 컨주게이트를 취한 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컨주게이트를 취한단 말이에요. 요것에 컨주게이트를 취한다라는 얘기가 요게 왜 여기만 컨주게이트 있고 여기는 컨주게이트 없냐? 그러면 이제 곤란한 게 그럼 곤란한다는 얘기 아니라 요거를 지금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라고. 요런 신호를 요게 y 오브 t예요. y 오브 t가 x 오브 t의 컨주게이트인데 y 오브 t를 컨주게이트 한다고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퐁당 넣는 거잖아요. 그럼 퐁당 넣어놨을 때 요렇게 컨주게이트를 바깥으로 꺼낸다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조금 아까 봤죠? 요게 푸리에 트랜스폼의 모양새가 되려면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취해주면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를 취해준 걸로 하게 되면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 오메가잖아요. x 오브 오메가의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그것의 컨주게이트란 말이에요. 그것의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런 얘기죠. 이건 어떻게 써보면 좋으냐 하면 x 오브 t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x 오브 오메가라고 하고 y 오브 t가 있는데 x 오브 t의 컨주게이트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것을 y 오브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 결과가 뭐냐 그러면 저기 나타난 것으로는 컨주게이트 한 거는 x 오브 오메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오메가의 컨주게이트로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거죠. 이거하고 이것의 차이는 하여튼 그 개념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정신 좀 차리고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 다른 거는 다 지웁시다. 이렇게 해서 다른 거는 다 지우고 요런 관계라고 했을 때 요거하고가 언제나 같을 경우가 있죠. 어떨 때요? 이런 얘기잖아요. 신호 자체가 리얼이라고 그러면 컨주게이트를 취한 거나 원래 신호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5, 4 이러면 컨주게이트 취해봐야 역시 5, 4 이런 신호잖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요거 봅시다. 요거 보면 좌변에 있는 주파수의 컨주게이트를 취한 것이 우변의 반대편에 있는 주파수 성분하고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뭐 요쪽 거하고 요쪽 거가 컨주게이트 취한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JB라면 여기는 뭐예요? 컨주게이트 취한 뭐예요? A 마이너스 JB죠.
여기가 C 플러스 C 마이너스 JD라고 그러면 여기는요? C 플러스 JD죠. 그럼 뭐예요? A 플러스 JB 대 A 마이너스 JB나 C 마이너스 JD 대 C 플러스 JD나 감이 딱 오는 게 뭐예요? 아, 크기는 똑같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라고 말하는 크기를 말하는 놈은 이븐 시메트릭,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으니까 이븐 시메트릭, 페이스만 오드 시메트릭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얼 밸류를 가지고 있는 신호라고 할 때는 요런 특성 때문에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요 수식보다는 여기다 여러분은 하나 더 써놓으세요. 요거보다는 x 오브 마이너스 오메가 이퀄 x 오메가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써놓는 게 더 이제 보기 좋겠죠. 왼쪽에 놈은 오른쪽에 있는 것의 컨주게이트야 라고 이해를 하고 뭐 똑같은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결론이 나는 거죠.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이븐 시메트릭, 페이스 스펙트럼, 오드 시메트릭이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죠?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건 이제 신호를 다루지만 신호뿐만 아니라 사실은 필터 개수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신호하고 똑같은 숫자란 말입니다. 그것도 리얼 밸류 숫자를 우리가 다룰 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시험 볼 때도 보면 그 그래프로 나온 거 보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크기가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거 보면서 첫 느낌이 뭐예요? 방정 맞다 그것만 생각나는 건 아니고 뭐가 생각나요? 뭐야나? 그때 이게 생각났어야 된다고. 크기는 이븐 시메트릭이네. 이게 생각나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스 스펙트럼도 그려놨죠.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던가요? 이건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렸든지. 페이스 스펙트럼은 어드 시메트릭이네. 그게 생각나네. 그게 일반적인 거라고. 왜냐하면 필터 개수가 우리는 그 복소수를 사용 안 하니까 그럼 실수이라면 그것의 주파수 성분은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는 주파수 성분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될 겁니다. 우리 이제 2학기 가면 이제 이산 신호를 배우잖아요. 이산 신호가 되면서 노멀라이즈 되면 결국 0에서부터 2파이라는 주파수 안에 갇혀요. 그럼 0에서 2파이. 지금은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다루잖아요. 그럼 0에서부터 2파이로 갇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주파수를 가령 이제 샘플링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음성 신호를 다룬다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가 8000Hz입니다. 8000Hz라고 그러면 어떤 신호만 다룬다 그런 얘기냐면 마이너스 4000Hz부터 4000Hz까지만 다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이상 되는 거는요. 그거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걸 로우패스 필터링해서 잘라버려야 되지.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게 섞여가지고 엉뚱한 말이 돼버려요. 그 이상 4000Hz 이상 되는 그 신호 주파수 성분에 무슨 특성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잘려서 결국은 음성 신호 같은 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명확하지 않냐면 윤배야 왔어? 아버지 목소리랑 비슷하던데 그지? 이게 형제간 부자지간이라든지 음성 신호가 조금만 다르다고요. 그 특성이 조금 다른데 그게 4000Hz 이상에 있기 쉬워요. 그렇다고 윤배야 윤배 아버님이랑 내가 통화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예를 든 것뿐이야. 통화 안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받을 때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000부터 4000까지의 모든 주파수가 다 있는 거죠 사실은. 잘라버렸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000은 뭐예요? 2파이로 말하면 그게 마이너스 파이라고요. 4000은요? 파이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파이랑 마이너스 파이랑 같은 거죠.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4000Hz랑 4000Hz 같은 거예요. 왜요? 아까도 그 사인, 코사인을 봤듯이 원래 원사이드 스펙트럼 있던 것을 양쪽으로 나눠 가진 것 뿐이잖아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앰플리튜드 이븐 시메트릭하고 페이즈 아드 시메트릭한 특성 때문에라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면 된다고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0에서부터 4천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한테 그 그림을 제공할 때도 한쪽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데이터의 그 어떤 이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북에다가 다 수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해닝 필터, 해밍 필터 뭐 이런 거 다 수록해야 되잖아요. 거기 보면 반쪽만 보여줘요. 왜요? 반쪽만 보여주면 되는데 뭐하러 두 쪽 다 보여줘? 비용 2배 들어가게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반쪽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 특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븐 시메트릭, 어드 시메트릭. 그래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이븐 시메트릭, 페이스 스펙트럼은 어드 시메트릭이다라는 거죠. 듀얼리티 그냥 이 그림으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펄스일 때는 싱크요, 싱크일 때는 펄스다라는 것이고 그때 이제 뭐 저기 제로 크로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이드로 좀 더 좀 파악해 두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별 의미 없겠죠. 뭐 이거 이제 같은 차원이에요. 싱크일 때는 펄스가 나올 때고 임펄스일 때는 DC가 나올 때고 DC일 때는 이렇게 나온다. 한 가지 더 요게 오메가의 함수일 때는 2파이다. 크기가 2파이다. 1이 아니라 2파이다. X 오브 F를 쓸 때는 그때는 크기가 1이다. 그 차이도 덤으로 더 알아두면 좋겠죠. 컨볼루션 멀티플리케이션. 자, 요게 이제 그만큼 또 중요해요. 결국은 이겁니다.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 멀티플리케이션이다. 요건 한번 유도해 볼 겁니다. 자, 한번 잘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시간 영역에서는 y of t라는 것이 x of t와 h of t의 컨볼루션 인테그랄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 계산은 계산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서 x 오브 타우에다가 h 오브 t 마이너스 타우 해서 d 타우로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우는 딜레이예요. 지금 여기 딜레이 시키잖아요.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변수를 t 마이너스 타우로 하고 이걸 타우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딜레이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딜레이 된 것만큼 다 계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딜레이 된 것만큼. 그럼 딜레이를 연속적으로 모든 경우를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초도 하고 2초도 하고 3초도 하고 아니 0.1초도 하고 0.2초도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량이 뭐 무지 많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는 거에 비하여서 y 오브 오메가를 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거를 구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h 오브 오메가는 어때요? 이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시스템이라면 요거 이렇게 구해 놓는 거는 몇 번 구하면 될까요? 저 시스템은 몇 번 구하면 될까요? 매번 계산할 때마다 구하나요? 한 번 딱 한 번 구하면 되죠. 이건 한 번만 구하면 되는 거야. 한 번만. 다만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의 푸리에 트랜스폼.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이놈은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거야. 이놈은 이거야 라고 구하고 기존에 있는 이놈에다 그냥 곱하기만 해주면 된다. 이 곱하기가 어떤 곱하기예요? 오메가가 0.1일 때, 0.2일 때, 0.3일 때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비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산량이. 이게 600년 걸려요. 600년이란 말을 한 거는 우리 조선이 600년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네? 600년 내내 계산하는 거 이거는 6 마이크로 세컨 걸려요. 계산은.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그 우리가 누리는 거를 다 누리고 있다. 지금 가장 나는 이제 요즘도 늘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오늘도 이제 들어오면서 그 자동차 넘버 플레이트를 쑥 스캔해서 바로 판단해서 열어주잖아. 등록했다고. 그거 내가 대학교 시절 막 대학교 졸업했을 때 그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그거 연구하는 회사에 내가 잠시 유학 가기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꿈의 프로젝트였어요. 우리도 야 이게 구현 가능할까? 그땐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프로젝트를 따다가 막 연구하고 그러던 시절인데 그게 결국은 그 연구의 그 실적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거기다가 이제 알고리즘도 개발되고 하드웨어도 좀 더 세련되게 개발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훅이잖아요. 그때는 훅 될까? 그러면서도 이제 거기에 몰두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요. 그게 왜 가능하냐? 600년 걸려야 되는 거를 6마이크로세컨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계산량과 더불어서 하드웨어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해진단 말이죠.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제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확신이 확 온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게 확 온다고요. 그걸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y of t가 결국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x of t의 타우에 h of t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그렇다면 x of 우리가 구하는 건 y of 오메가겠죠. y of 오메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거지 않습니까? y of t에다가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t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퐁당 갖다 집어넣어 보자고요. 퐁당 갖다 집어넣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y 오브 t가 뭐라 그랬냐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는 t고 이건 타우예요. 달라요.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건 x 오브 타우에 h 오브 t 마이너스 타우에 2의 이거 d 타우 먼저 씁시다. d 타우 쓰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에 dt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슬라이드에서는 뭐 이렇게 가로를 했든지 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백목이 있으니까 색깔별 백목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백목이 더 편하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하얀 거는 타우에 대해서 적분하고 거기에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항상 순서가 어떤 순서가 되느냐 하면 타우하고 t를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이거죠. 여기는 요걸 먼저 하는데 여기 t가 있네. t가 여기도 t가 있고 요것도 t가 있으니까 요거 먼저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아이디어 이게 아메리카는 잘 못해요. 코리아는 잘해요. 자 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요거 먼저 한다고 그랬으니까 h 오브 t 마이너스 타우에 그리고 이 dt에 대해서는 요거는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경험해 봤듯이 여기에 2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에 있는 거 이거를 조금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t 마이너스 타우가 있으니까 여기 t가 원래 있었던 거고 여기 t가 원래 있었던 거지만 변형이 들어가는데 t 마이너스 타우를 해줄 필요가 있지요. 그죠? 없었던 걸 이제 써줬으니까 이거는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퀄이. 그러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가 더 들어갔냐면
요거에다가 요거만큼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건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에 플러스네 그럼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곱해주면 빼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해결된 게 요거 해결됐고 요거 해결됐어요.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뭘 하냐면 D에 이번에는 요게 T만 있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왜냐면 T라는 변수에 대해서 타우는 딜레이 된 거니까 그거 미분해봐야 0이니까. 그죠? 그래서 DT나 DT-타우는 같은 거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된 거죠. 이게 하나의 변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타우만큼 시프트 해봐야 변함이 없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는 t가 이랬었는데 이거는 t-타우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차이뿐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럼 여기에 뭐가 남았느냐 그러면 요게 이제 타우로 묶었을 때는 뭐 이렇게 갑시다. 타우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타우가 있고 요거 있고 d 타우 있고 그러면 요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다가 요렇게 한 것까지가 t-타우에 대한 푸레 트랜스폼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x 오브 아니지 그 h니까 오메가. h 오브 오메가잖아요. 이거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래야 내게 된다고. 눈으로만 이렇게 봐서는 내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h 오브 오메가.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가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t가 있고 x 오브 타우가 있고 요거 써먹고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가 있고 d 타우가 있고 어이구 너무 그 확실하게 나왔네. h 오브 오메가가 있고 왜요? 요거는 타우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h 오브 오메가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타우에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타우에 d 타우. 그럼 이게 뭔지 알잖아요. 이게 타우라는 변수에 대한 푸레 트랜스폼 해서 결과적으로 h 오브 오메가에다가 x 오브 오메가잖아요. 그리고 곱하기니까 얼마든지 순서 바꿔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y 오브 오메가는 h 오브 오메가를 그냥 한 번 구해놓고 들어오는 입력 신호마다 x 오메가를 구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출력이 구해줌으로써 600년 조선 역사 내내 계산해야 됐던 내용을 6마이크로세컨드 만에 해결하더라. 그런 얘기가 됐죠. 요거를 컨볼루션 정리, 컨볼루션 티어럼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컨볼루션 티어럼이에요. 컨볼루션 티어럼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 인테그랄이 프리커스 도메인에서는 멀티플리케이션이다. 이에요. 그럼 이제 거꾸로 들어가겠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에 관계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뭐냐면 윈도잉에 관계되는 겁니다. 윈도잉이라는 건 왜 필요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럽시다. 저 바깥에 풍경이 지금 있어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럼 저 풍경을 우리가 영상 처리한다고 그랬을 때 저걸 다 한꺼번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창만큼 이렇게 자른다고요. 이렇게 보이는 것만 잘라서 프로세싱해요. 그리고 정확히 이걸 제대로 프로세싱 하려면 여기 또 잘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오버래핑을 해요.
오버래핑을 해서 또 프로세싱하고 오버래핑해서 또 프로세싱하고 하는데 어쨌든 한번 프레임을 잡을 때마다 윈도우로 자르잖아요. 윈도우로 자른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개념이나 할 때 저 바깥에 이런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라요. 자르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곱해주면 지금 하얀 신호랑 요 펄스랑 어떻게 준 겁니까? 잘랐다는 게 뭐예요? 하얀 거랑 빨간 거랑 곱해주면 되잖아. 요거 곱하기 요거 얼마? 0. 요거 곱하기 요거 얼마? 0. 요거 곱하기 요거 얼마? 아니지. 요거 곱하기 요거 얼마? 요거 곱하기 요거 얼마? 요거 이게 1이라고 한다면요. 그잖아요. 그럼 결국 그것만 자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윈도잉을 한다 그런 얘기. 윈도우. 좀 보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펄스를 곱해주는 게 윈도잉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윈도잉을 했다 그러면 결국 이 신호랑 지금 곱해준 건데 이제 저거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컨볼루션 한 게 곱하기로 됐다면 곱하기란 건 뭐가 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컨볼루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돼서 요것의 주파 성분하고 요것의 주파 성분이 막 이제 컨볼루션 돼요. 컨볼루션 됐다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말하면 컨볼류도 된 거예요. 컨발브도 된 거예요. 그냥 연루가 됐어요. 연루가 됐다는 거. 이거 주파수를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주파수가 들어가 버렸어. 그럼 요거 주파수가 뭐예요? 요거 주파수가 싱크 펑션이잖아요. 싱크 펑션이가 뭐냐면 원래 주파 성분을 그냥 딱 보고 싶었어. 근데 싱크 펑션처럼 옆으로 새 나가네. 예? 주파 성분이 새 나가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이 아니라 조금 아까 얘기한 거. 딱딱 주파 성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임펄스로 이렇게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임펄스의 주파수 성분이 타임 도메인에서 뭘 뜻하는 겁니까? 요거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뭐 같아 보여? 임펄스의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임펄스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빨갛게 된 놈을 주파수 성분으로 해보면 싱크 펑션으로 이렇게 될 거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요렇게 주파수 성분을 지금 분석하고 싶은 거라고 각 주파수마다 정확하게.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주파수 성분이 요로도 새 나가고 요로도 새 나가고 이렇게 시킹 된단 말이에요. 새 나간다고요. 그러면 요 임펄스 모양의 주파수 성분만 갖게 되는 시간 영역은 뭐냔 말이에요. 네? 임펄스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도대체? DC요. 그럼 그게 뭐예요? 저 바깥에 있는 풍경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 그냥 창문 없이 쭉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쭉 보는 게 뭐예요? 그게 DC잖아. 창문의 크기를 무한대로 본다고. 그럼 무한대니까 DC잖아. DC니까 그것의 주파수 성분은요? 임펄스죠. 그러니까 임펄스, 어떤 신호랑 임펄스를 컨볼루션하면 그 신호 그대로 나오는 거 예전부터 알았죠? 물론 다 까먹었겠지만 어떤 신호에다가 임펄스를 컨볼루션하면 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신호에다가 임펄스를 컨볼루션하는 것이 지금 윈도잉 디어럼이라는 개념 속에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임펄스를 얻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통째로 다 볼 수 있는 슈퍼 컴퓨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슈퍼 컴퓨터에서 윈도우를 짧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계산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계산량 나면 관계없어. 나는 양자 컴퓨터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호를 한꺼번에 쭉 다 해버린다 그러면 모든 주파수를 정확하게 짚어낸다는 얘기죠. 그거를 벌써 물리학적이고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불확정하다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뭐를 관찰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정확하게 관찰하려면 모든 신호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 불확정스럽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여기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컨볼루션하고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이면 주파수 영역에서 멀티플리케이션, 시간 영역에서 멀티플리케이션이면 주파수 영역에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그때 적어도 임펄스만큼은 기억하자. 임펄스라는 개념은 창문 전체로 본다는 개념이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것처럼 이렇게요. 시간 영역에서 곱하기는 이게 뭐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요거 볼 때 무슨 느낌 든다고? 윈도우를 통해서 본다. 윈도우를 통해서 볼 때는 결국 윈도우 형태인 그 펄스의 주파수 성분, 결국은 각 주파수 성분의 그 정보들이 새 나가는 걸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그런 형태로 분석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스케일링은 뭐 그냥 그림으로 보면 느낄 거예요. 좁버리면 널싱, 넓버리면 좁싱크. 왜냐하면 역수의 관계니까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요. 파스파스 티어럼. 이것도 여러분이 유도를 꼭 해보세요. 이것도 꼭 해보는데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조금 아까 컨볼루션 유도한 것처럼 쑥 정신 차리고 5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바깥에 나간 친구처럼 손해 볼 거는 이거 시험에 낼 거거든요. 유도하는 거. 아하. 에? 유도 해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이런 거 못해요. 윤배 해볼 거지? 해보라고. 왜 이런 문제를 낼까? 문제도 알려주고 왜 이런 문제 낼까? 꼭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서 그래요. 에? 비록 오늘 무연이가 늦게 와가지고 막 수업 준비도 안 내고 이래서 좀 뿔이 나긴 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점수를 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거 유도해보고 잠깐만 5분만 투자하면 유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쑥쑥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응용할 거냐면 시간 영역에서는 어차피 임펄스 리스폰스에 의해서 컨볼루션 인테그랄 하지만 요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의 응답도 그렇게 구해가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자 이제 개략적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들어간다. 그럼 이게 시간 영역에 들어가는 건데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요것을 요렇게 하게 되면 요건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해서 모든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오메가 제로라는 주파수만 갖고 있잖아요. 그것만 응답하고 그건 그대로 내보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요거는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요거 얼마나 있을까? 다음 시간에 요거 나머지 부분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할 거 많죠? 할 일 많은 세상이긴 하지만 다른 거보다도 이렇게 배우는 것만큼은 내 걸 삼으라고. 남 주지 말고. 남 주려면 열심히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남을 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줘요.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질문.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